반지름이 대문자 R1, 대문자 R2인 두 개의 아주 얇은 동심 구껍질에 전하가 각각 Q1, Q2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역별 전기장을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하나의 폐곡면을 선택했다면 그 폐곡면에 대한 전기선속은 폐곡면 내의 전하량을 이슈런 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게 가우스 법칙이죠. 먼저 반지름이 대문자 R2인 구껍질 외부 영역의 한 위치에서 전기장 구해보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전기장을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적절한 폐곡면을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 R만큼 떨어진 점들에서 전기장을 구하려고 합니다. 특수한 형태의 폐곡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반지름이 소문자 R인 구형태의 폐곡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와 같은 전하 분포에 대해서 구형태 폐곡면상에 이 부분에서의 전기장 방향은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전기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전기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전기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구형태 폐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메모타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메모타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메모타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 이 부분에서 메모타의 방향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입니다. 지금 문제 상황 하에서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했다면 구형태 폐곡면상의 어느 부분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 방향과 메모타의 방향이 같습니다. 두 개의 방향이 같다면 화살표 없애버리고 이렇게 표기해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구형태 폐곡면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형태 폐곡면상에 어느 점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전기장의 크기가 같을 겁니다. 전기장의 크기가 같다면, 상수라면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이 뭐냐면 반지름의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의 표면적입니다. 4파열 제곱이죠. 전기 선속 정했습니다. 선택한 폐곡면 내에 있는 전하량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구형태의 폐곡면을 선택을 했다면 이 폐곡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는 Q1과 Q2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형태 폐곡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량 Q1부터 Q2입니다. 이 녀석을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을 4파이R 제곱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반지름이 대문자 R2인 구껍질 외부 영역의 한 위치에서의 전기장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두 개의 구껍질 영역 사이에서의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반지름의 소문자 R인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했다면 이제 Q2는 폐곡면 외부에 있죠. 내부에는 Q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형태 폐곡면에 포함되어 있는 전하 Q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Q1을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을 4파이R 제곱으로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구껍질 사이 영역의 한 위치에서 전기장 이렇게 됩니다. 이제 반지름이 대문자 R1인 구껍질 내부의 한 위치에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구형태 폐곡면을 선택해버리게 되면 Q1, Q2가 선택한 구형태 폐곡면 외부에 있죠. 내부에는 전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반지름이 대문자 R1이 구껍질 내부의 전기장이 0이 되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Q1, Q2, R1, R2가 이렇게 될 경우 R의 함수로 전기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려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반지름이 대문자 R1인 구껍질 내부에서의 전기장 0, 그리고 두 개의 구껍질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은 R제곱분의 1의 함수, 그 다음에 반지름이 대문자 R2인 구껍질 외부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변합니다. 불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이제 앞서 구한 전기장을 이용해서 영역별 한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을 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위치가 변하면 일반적으로 전기 포텐셜이 변합니다. 처음 위치가 R'이고 나중 위치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 포텐셜 변화량은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전기 포텐셜 변화량은 이렇게 적분한 다음에 마이너스볼을 붙여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의 상황에서 전기장은 R 방향의 성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에다가 미소 변이 벡터를 스칼라 곱했을 경우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될 경우만 0이 되지 않습니다.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영역별 한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지름 및 대문자 R2인 국껍질 외부 영역의 한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R'이 처음 위치죠. 처음 위치가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곳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곳에서 위치가 변합니다. 위치가 변해서 국껍질 외부 영역의 한 위치로 위치가 변했다고 하겠습니다.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전기 포텐셜을 이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 포텐셜을 기준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녀석을 0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곳에서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으로 위치가 변했을 때 전기 포텐셜 변화량은 결국은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 포텐셜이 변화량에 해당됩니다.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게 이 녀석입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마스크를 붙여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 적분 기억 바깥으로 다 빼내버리겠습니다. R 제곱분의 1을 R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까지 해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소문자 R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되고 무한대에 대입하게 되면 0되죠. 반지름이 대문자 R2인 국껍질 외부 영역의 한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은 무한대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제 두 개의 국껍질 사이 영역의 한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처음 위치는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위치에서 위치가 변합니다. 위치가 변해서 두 껍질 사이 영역의 한 위치로 위치가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한대를 전기 포텐셜에 대한 기준으로 선택했다면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지름이 대문자 R2인 국껍질 외부에서의 전기장과 두 개의 국껍질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여기 있는 이 소문자 R을 대문자 R2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문자 R을 대문자 R2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만 정해주면 됩니다. 두 개의 국껍질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적분 기억 바깥으로 빼내고 R제곱분의 1을 R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R분의 1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까지 해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소문자 R 대입하고 대문자 R2 대입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대문자 R2분의 Q1, 대문자 R2분의 Q1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두 개의 국껍질 사이 영역의 한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반지름이 대문자 R1인 국껍질 내부 영역의 한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을 정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처음 위치는 중심으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곳입니다. 무한히 떨어진 곳에서 위치가 변합니다. 위치가 변해서 반지름이 대문자 R1인 국껍질 내부의 한 위치로 위치가 변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반지름이 대문자 R1인 국껍질 내부의 한 위치에서 전기 포텐셜 이렇게 적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의 전기장과 여기서의 전기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반지름이 대문자 R1인 국껍질 내부에서의 전기장이 0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녀석만 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여기 있는 이 소문자 R을 대문자 R1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문자 R을 대문자 R1으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대문자 R1인 국껍질 내부에서의 전기 포텐셜 이렇게 상수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Q1, Q2가 이렇게 되고 대문자 R1, R2가 이렇게 될 경우 R의 함수로 전기 포텐셜을 그려보면 반지름이 대문자 R1인 국껍질 내부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상수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국껍질 사이 영역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이 대문자 R2인 국껍질 외부 영역에서의 전기 포텐셜은 이렇습니다.